실제 요청 후에 결과를 XML의 데이터 형식으로 반환이라는 말은 우리한테 돌려준다는 거예요. 문서를 확인해 보면 이제 26개가 들어와 있어요. 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 AJAX를 이용해서 XML에 있는 걸 일부를 가져오거나 전체를 가져와서 서버에다 다시 내가 이걸 보려고 하는데 라고 요청을 할 게 아니라 이미 한번 요청을 해서 얘가 있는 게 파악이 됐으면 거기 안에서 일부든 전체든 가지고 와서 웹페이지에다가 실시간으로 뿌려주면 이게 XML로 할 수도 있고 또는 저 파일이 JSON 파일로 돼 있어도 거기 안에서 배열을 통해서 값을 일부만 가져와서 이 XML이나 JSON으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리스트나 상품에 더보기를 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JSON 파일로 더보기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이번에는 XML로 되어 있는 파일을 불러오는 걸 볼까 하는 겁니다. 자, 다운받으신 예제, 요 XML의 로드의 예제를 보면 지금 이 XML 파일이 있어요. CD 카탈로그에서 XML 파일이 있습니다. 열어보면 자, XML은 태그가 정해진 게 없어요. 여러분 HTML 태그에 카탈로그라는 태그가 있어요? 없어요. CD라는 그리고 타이틀, 아티스트, 컨트리 뭐 이런 태그가 있을 리가 없어요. HTML은. 근데 XML에서는 구조만 지켜주면 어떤 이름의 태그도 마음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구조란 부모 자식 관계만 잘 맞춰주면 이게 하나의 데이터 세트, 이게 하나의 데이터 세트라고요. 데이터를 모아서 카탈로그라는 이런 형식을 만들어 준 거라고요. 이렇게 미리 되어 있으면 우리가 웹페이지를 열자마자는 여기까지 예를 들어서 4개까지만 보여줘, 3개까지만 보여줘 라고 했다가 더보기를 누르면 여기까지는 불러왔으니까 뒤에 걸 불러올 수 있는 환경이 된다고요. 그게 XML이든 JSON 파일이든. 지금은 요 있는 이 XML 파일에서 우리가 원하는 거 지금 하나의 데이터를 보면 타이틀도 있고 아티스트 있고 컨트리 이런 항목들이 있는데 이걸 다 불러올 수도 있고 여기에서 일단은 제목만 보여지다가 걔를 클릭하면 뭐 상세 페이지로 가든 상세 페이지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모달을 띄워서 여기에 있는 거를 라이트박스 효과나 이런 거를 이용해서 보여줄 수도 있단 말이죠. 자, 그럼 먼저 해야 될 거는 요 AJAX를 이용해서 XML 파일을 불러오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요 문법이 우리가 기존에 했던 거랑 거의 같습니다.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는 되어 있군요. 자, 지금 XHTTP라고 해서 요게 뭐라고 했냐면 요게 XML의 HTTP 리퀘스트는 서버에서 지금 이 로컬 우리 컴퓨터에서 또는 사용자 클라이언트에서 또는 사용자의 브라우저라고 보셔도 되고 이 브라우저에서 누구한테 전송을 보내는 거냐면 서버에다가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요청을 내가 그냥 일반적인 HTML이나 JS, ASP 이런 파일을 그냥 여는 게 아니라 열기 전에 얘한테다가 우리가 뭔가 필요에 의해서 너 서버한테 물어볼 게 있어 라는 거예요. 지금 요게 요청할 게 있어 라는 걸 일단 실행을 하고 그러면 요게 실행이 되면 지금 변수명 얘에다 담았지 않습니까? 변수명 얘에다 담으면 서버에서 그래? 그러면 무슨 요청을 보낼 건데? 라고 했을 때 너네 서버가 준비됐니? 라는 걸 물어볼 거라고요. 서버가 온전하게 준비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물어보는 걸 onReadyStateChange라는 요 메서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보낸 다음에 메시지가 지난 시간에 어떤 게 나온다라고 했냐면 서버에다가 요청을 보낼 때 서버에서 반응하는 값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다고요. 크게 두 가지가 뭐가 있었냐면 onReadyStateChange라는 값을 알려주고 또 하나는 뭐를 알려주냐면 얘를 알려준다고요. readyState라는 항목을 알려줘요. 자, onReadyState에는 요거랑 크게는 두 개입니다. onReadyState의 값으로 요걸 요청하면 서버에서 내뱉는 메시지는 요 5개 중에 하나라고요.
그래서 완전하게 준비가 이제 요청을 보내는 거고 요청이 완료된 거고 완료된 다음에 우리가 받았어. 받은 걸 지금 처리 중이야. 처리한 다음에 네가 뭘 요청하든 우리는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 여기서 우리는 서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서버에서 요청을 받으면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뭐든 요청해라는 게 4번이라고요. 뭐의 값이? ready의 state 값이 4번이고 우리는 요청을 뭐로 할 거냐면 요 CD XML이 있냐 없냐 너네 서버에서 우리가 저기 안에 있는 걸 가져와서 일부만 보이든 전체가 보이든 할 건데 그게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고 있다고요. 여기 XHTTP라고 해서 요청에다가 얘를 열 건데 그래서 보냈다고요. 그러면 반응으로 두 개가 온다고요. ready state의 4 서버가 우리가 요청을 보내면 그걸 반응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해서 아까 4를 보여준다고 했죠. 이 조건이 참일 때와 M% 두 개는 이 A의 조건과 B의 조건이 둘 다 참일 때라는 거니까 그리고 서버가 준비되어 있는 거 플러스 뭐가 준비되어 있다? 이 XML이 준비가 온전하게 돼 있다라고 하면 뭐를 보내준대? 200이라는 숫자 스테이터스에서 200이라는 숫자를 보내준대요. 만약에 그 파일이 없대. 그러면 몇을 보여준다고요? 404를 보여준다고요. 파일이 있는데 잠겼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접근할 수 없다라는 것도 있다고요. 우리가 FTP에서 폴더를 만들고 거기에서 권한을 준 적이 있어요. 666777 뭐 이렇게 권한을 준 적이 있는데 그 권한이 막혀 있으면 파일이 있어도 이런 에러를 보여줍니다. 이런 아웃풋을 보여줘요. 자, 서버가 온전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그 파일도 온전하게 있어 라고 되어 있으면 두 조건이 참이라고 한다면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저 XML에서 우리가 원하는 형식을 추출해서 우리가 원하는 형식에 그게 리스트든 링크든 간에 어디에다 뿌리겠다는 거냐면 여기에 뿌리겠다는 겁니다. 한번 요청해서 이게 있다라는 게 판단이 되면 거기에서 이제 파일을 불러와서 요리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안에다가 우리가 작성할 것들은 이제 간단하게 뭐가 있을 것 같냐면 XML을 보면 XML에서 뭐를 볼 거냐면 각 CD, 이 CD가 있는데 이 CD의 아티스트 이름을 리스트 형식으로 가져오고 싶어요. 그러면 XML에서 누굴 선택할 수 있어야 되냐면 이 아티스트, 이 카탈로그 안에 CD 안에 아티스트를 불러올 수 있어야 돼요. 자, 아티스트는 이 XML에 이것들은 다 태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앞에 뒤에 이렇게 꺽쇠가 있다라는 건 이게 다 태그라고요. 태그를 자바스크립트에서 선택을 하는 방법은 get element by tag name 해서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title이라는 태그 네임을 가져와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작성을 한번 해보죠. HTML에 와서 여기에서 서버가 준비되어 있고 파일도 있다라는 게 판단이 됐으면 여기 이거 XML의 닭이라는 함수명은 무슨 용도로 만들었냐면 얘가 반응이 있으면 요 파일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서버에서 이 파일이 있으니까 뭘 하든 요청을 해 라고 했을 때 요 파일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뭐냐면 저 파일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얘예요. 실제 요청 후의 결과를 XML의 데이터 형식으로 반환이라는 말은 우리한테 돌려준다는 거예요. 이 요청을 한 클라이언트 브라우저한테 돌려준다는 얘기라고요. 그래서 이 파일 우리가 요청한 이 파일의 내용을 뭐의 변수에 담아서 이 변수에 담아서 보내준대요. 그러면 request response XML이라는 이 값을 가져와서 변수명 어디에 담을 거냐면 여기에 담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 반응 자체 그러니까 이 서버가 onReady state에서 이 서버가 클라이언트한테 요청을 보내는 그 자체를 디스로 받아요. 반응 자체를 디스로 받고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지금 다 디스로 받지 않았습니까? 요청을 받았을 때 나오는 ready state, 요청을 받았을 때 나오는 스테이터스 값, 요청을 받았을 때 나오는 response XML이라는 걸 받아와서 변수 XML의 다큐멘트에다가 담았다고요.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하냐면 요 안에서 우리가 일부분을 가져와서 값을 텍스트라는 변수에 담을 건데 지금 비어 있어요. 비어 있다가 여기에 차곡차곡 값을 넣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하나마다 여기 아티스트의 값들은 변수명 어디에 담을 거냐면 x라는 변수에 담을 거래요. x라는 변수에는 뭐를 담을 거냐면 여기 안에서 누구? 지금 이제 이 안에 XML을 요청을 해서 거기 안에 있는 내용은 변수명 XML에 다 담겨 있고 그거 안에서 우리는 누굴 선택을 할 거냐면 태그명 아티스트의 값을 가져올 거라고요. get element by tag name 해서 artist 값 쏴서 x에 담았어요. 그러면 x에 뭐가 담겨 있나 콘솔에서 확인을 해볼까요? 자, 지금 얘는 서버가 설치가 되어 있고 만약에 로컬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비트나미로 서버를 설치했으니까 이걸 서버로 옮기셔서 보셔도 되고 또는 지금 다운받은 것 이 폴더 안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브라우저는 파이어폭스 뿐이 없어요. 파이어폭스에서 그러면 얘를 열고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일단 화면과 같이 써주시고 브라우저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파이어폭스 F12 콘솔 미싱 22번 라인 13번은 오픈 13번과 22번 좀 확인 좀 해볼게요. 13번 이 중괄호 어디서 닫았냐? 레디 스테이트를 보내고 이 중괄호는 여기서 닫혀 있어야 되는데 지금 if문에서 여기 중괄호를 열었는데 안 닫은 걸로 보이네요. 콘솔 다음에 중괄호를 하나 더 넣을게요. 여기에 얘가 이렇게 닫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요 녀석은 여기에서 닫혀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중괄호 하나 더 넣었어요. 브라우저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콘솔에 에러 없고 그 다음에 element by tag name not a function 잘못 썼나 보다. by tag name 태그는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 제가 s를 빼먹었네요. get elements라고 할게요. s가 빠졌어요. 저장하고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나오고 있는데 왜 랭스가 하나뿐이 없냐? 일단 여기까지 확인해 봐 주시겠습니까? 문자를 구분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 대문자로 바꿔 볼게요. artist 그러네. 자, 대소문자를 구분을 합니다. 요거 대문자로 바꿔주세요. 대문자로 바꾸고 콘솔을 확인해 보면 이제 26개가 들어와 있어요. 이제 이렇게 값이 들어오는 건 확인을 했으니까 이 값을 여기 지금 조금만 더 키워볼게요. 네. 배열의 형식으로 0번부터 인덱스 번호 0번부터 25 랭스는 26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제 이 값들마다 요 안에 있는 값을 가지고 와서 출력을 하고 싶다고요. 출력을 어디에다가 하고 싶냐면 여기 id 데모 여기에다가 여기 안에다가 출력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내용을 넣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뭐에 익숙합니까? jQuery에 익숙하죠. jQuery는 a 텍스트 또는 b 또는 a html b라고 하면 a 요소에 b라는 내용을 html 형식으로 넣어줘. a 요소에 b라는 녀석을 텍스트 형식으로 넣어줘. 자, 요 html로 되어 있는 걸 우리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a inner html 이거 대문자예요. 그리고 b입니다. common b 이게 지금 누구하고 똑같은 거예요? 얘랑 똑같은 거라고요. a라는 요소에 b라는 내용을 html 형식으로 넣어주는 게 a inner html b라고요. 자, 그러면 a는
요소를 선택하는 거고 우린 누굴 선택해야 된대요? id 데모를 선택해야 된대요. 요 id 데모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선택을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다 어디 안에서 작성하는 거냐면 이제 우리가 쓸 반복문 안에서 작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콘솔 뒤에다가 쓰셔야 돼요. 자바스크립트에서 반복문은 우리가 어떻게 씁니까? for 있고, 일단 주석으로 먼저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보면 for 있고, 그 다음에 초기값, 그 다음에 언제까지 끌값, 끝값, 그리고 할 때마다 값을 올릴지 말지 증감이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할 일은 여기에 실제로 반복할 일은 여기에 들어온다고요. 그죠? 이게 for 반복문의 문법이었다고요. 그러면 초기값, 끝값, 증감값을 확인을 해서 이제 여기에다가 써보지요. 자, 여기에서 쓸 초기값을 위에 변수에서 지정을 했어요. 뭐가 있냐면 i. 그래서 var 해서 i를 쓰실 필요가 없어요. for 써볼게요. for 조건 i는 뭐부터? 0부터. 지금 아까 우리가 요소검사 했을 때에 0번부터 이렇게 들어오고 있었으니까 0번째부터 할 거라고요. 그 다음에 뭐 하래? 세미콜론 하고 이게 언제까지? 끝까지라고요. 그죠? 끝까지니까 인덱스 번호가 몇 번째까지가 끝이냐면 25번째까지가 끝이에요. 25번째까지가 끝이라고 한다면 이 안에 있는 값의 랭스보다 뭐가 작아요? 하나 작은 값이라고요. 여기까지라고 하는 거니까 i가 뭐 이하일 때까지, i가 뭐보다 작을 때까지 x 안에, 지금 여기 안에 x를 우리가 콘솔로 찍어봤을 때 이만큼 있었던 거니까 여기에 뭐? 랭스, 개수, 랭스 해서 그거보다 하나 작은 데까지가 끝값이고, 할 때마다 우리가 i를 어떻게 하겠대? 하나씩 늘리겠대.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할 일이 들어온다고요. 여기에 실제로 반복할 일이 들어와야 되겠어요. 여기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를? 이 텍스트 있잖아요. 이거 왜 변환냐면 얘가 할 때마다 아까 여기에 값이 이제 얘를 출력을 했어요. 만약에 얘를 출력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뭘 출력해야 되냐면 요거 뒤에다가 얘까지 포함해서 출력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한 번 더 하면 얘까지 이런 식으로 기존의 아티스트의 값을 가져와서 출력을 한 다음에 그 다음 것들이 출력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요 값을 아까 비워놓은 이 텍스트에다가, 텍스트는 기존의 텍스트가 뭐였든지 간에 거기에다가 값을 더해 주겠다고요. 기존에 만약에 첫 번째 아티스트 안에 얘를 찍었대. 이름이 뭐가 있냐? 여기는 이름이 없구나. 태그를 보면 첫 번째 아티스트 값이 밥 딜런이에요. 그죠? 밥 딜런을 출력한 다음에 요거 다음에 다음 줄 BR 찍고 그 다음에 얘가 출력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기존의 텍스트에다가 우리가 이제 어디 안에 있는 값을 출력을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배열하고 똑같다고. 배열이면 배열 안에서 우리가 인덱스 번호로 선택을 하는 방법은 배열이 지금 x로 되어 있으니까 x에서 인덱스 번호 0번째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하면 반복을 할 때마다 0번째만 출력을 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어디까지? 여기에 i가 들어와야 된다고요. 맨 처음엔 0이고 0번째를 출력했어요. 0번째 요 안에 있는 값을 가져왔다고요. 그걸 가져와서 어디에 저장했어? 텍스트란 여기 지금은 비어있지만 여기에 저장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는 여기 안에서, 여기 텍스트 안에서 누구를 가져와야 되냐면 이것도 안에 열어보면 이 아티스트도, 지금 요 아티스트도 열어보면 얘도 배열이라고요. 여기에 빈 배열이에요. 자, 여기에서 얘 하나를 가져오는 건 어떻게 선택을 할 수가 있냐면 여기 안에서 우린 누굴 가져와야 되냐면 얘 안에 값을 가져와야 돼요. 요 값. 요 아티스트 안에 실제 값이 밥 딜런은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자, 얘 안에 값을 가져오는 건 요 텍스트 컨텐트라고 가져올 수도 있고 또는 이거를
하나하나에 뭐라고 부르냐면 지금 여기 노드라고 있어요. 노드의 이름은, 노드의 타입은, 노드의 밸류는 해서 가져올 수 있다고요. 그래서 노드의 밸류라고 해서 가져와 볼게요. child 얘 자체 안에 값을 가져오는 건 child node라는 걸 이용을 하고, 얘가 하나뿐이 없지만 이것도 배열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0을 찍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값을 가져오는 건 node value로 해서 가져옵니다. 그런 다음에 br을 찍어서 이거 다음에 한 줄씩 다음 줄로 넘기게 하겠다고요. 그러면 텍스트 하는 거 안에는 밥 딜런부터 불러 해가지고 값이 찍히고 있을 거고, 이 찍힌 거를 우리가 어디에다 넣어줘야 되냐면 요 id 데모한테 넣어줘야 된다고요. id 데모한테 넣어주는 건 아까 a inner html equal b라고 했으니까 document get element by tag name이 아니라 id죠. id 해서 데모에다가 inner html 하고 txt 안에 있는 값을 html 태그로 넣어줘 라고. 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XML의 내용에서 우리가 원하는 태그의 값을 가지고 와서 출력을 해봤어요. 이걸 리스트로 출력을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원하는 형식으로 만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리스트로 출력하고 싶으면 얘를 BR로 넘길 게 아니라 요 앞뒤에 뭐가 있으면 돼요? 여기 앞뒤에 이게 어차피 여기에서 문자를 찍고 UL에 li 이건 문자 더하기 그리고 변수 안에 있는 값을 가져오고 여기에서 뭐라고 해주면 되겠습니까? li에 저기 값이 반복될 때마다 li가 하나씩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고 ul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네요. 그죠? 여기 있으면 안 되고 값이 하나씩 li로 들어오라고 하고 애초에 여기에 뭐라고 돼 있어야 돼? 이게 ul로 바뀌어 있으면 되겠어요. ul 리스트로 가져올 거면 ul 이렇게 가져오겠다고요. 그러면 ul 안에 값이 반복될 때마다 리스트 형식으로 오겠지. 이렇게 하고 저장하고 보면 똑같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 왜 이렇게 됐냐? 잠깐만요. 검사 좀. li 안에 값이 없고 맨 밑에 거만 됐네? 잠깐만요. 아, 기존에 이 텍스트에다가 붙여서 해야 되는데 순서가 바뀌었네요. 요거를 이 순서가 아니라 더하기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기존에 리스트 하나 만들고 그거 만든 거 뒤에 리스트 형식으로 불러와야 되니까 이렇게 살짝 리스트 형식으로 나오는 걸 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